안녕하세요.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크 한의원 은영준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한 5개 했고 이번이 6개째인데 디스크 체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스크가 잘 걸리는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전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디스크가 잘 걸리는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쉽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나름대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게 뭐 학계에 무슨 공식적인 뭐 견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디스크가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먹고 자도 똑같이 사무실에 근무해도 유독 디스크가 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디스크 체질이라고 불렀고 그런 유형을 4가지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억울하게 디스크 걸려서 쟤도 일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아파? 이렇다면 이런 요인이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스크 체질은 이제 임의로 붙인 별명이라면 체내 독소형, 뭐 활성산소형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근육 부족형, 감이 오시나요? 평발관절형,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골골 80형, 가슴에 와닿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체내 독소형, 몸에 활성산소가 많고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한의원에도 많이 오시는데요. 정크푸드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살이 많이 찌신 분들, 탁한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굴이 시커멓고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 뭔가 내 몸을 해독해야 될 것 같은 분들, 뭐 통풍이 오시기도 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폭식, 뭐 이런 소위 그냥 나쁜 것, 탁한 것들 다 있는 유형들이 의외로 디스크도 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이 디스크란 조직을 쉽게 파괴합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시킬 여유 없이 파괴를 시켜서 뜬금없이 디스크가 팍 하고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 보면 평상시 술 좋아하시고 뭐 폭식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 굉장히 근력도 좋고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디스크가 팍 터져서 막 수술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건장하고 체력도 좋은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식습관이 안 좋아서 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를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육 부족형. 우리 흔히들 이제 매스컴이나 TV에서 나오는 얘기죠. 뭐 운동해야 디스크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것처럼. 네,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는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척추 자체가 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주변에는 책상다리 4개처럼 장요근 2개, 기립근 2개, 총 4개의 허리 주변의 근육, 그 외에도 다양한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내 몸에 그 체중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 근육이 약하면 체중을 받칠 수 없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척추와 디스크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게에 눌리다 보면 결국에는 망가지고 병이 들고 늙게 되어 있죠. 특히 남자분들은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근육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은 근육이 없어서 병이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를 잘 하더라도 나중에 완치가 정확히 되려면 근육 운동을 따로 해서 키워줘야 되고요. 근육 운동을 안 하면 아무리 좋아졌더라도 쉽게 재발됩니다. 예, 과거에 무너졌던 삼풍백화점도 겉은 화려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듯이 여러분들도 근육이 없다면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이분 보십시오. 자, 이게 가운데가 허리 근육이, 네, 허리 디스크고요. 요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보면 디스크 크기만 하거나 디스크 크기보다 크지요. 이분은 디스크가 많이 나은 분이지만 통증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좋기 때문에 디스크가 덜 늘리도록 잡아주기 때문이고요. 회복도 좋고 예후도 좋습니다. 자, 반면에 근육이 없는 분들 보십시오. 디스크 옆에 있는 근육이 이거는 근육이라고 할 수도 없죠.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분들은 디스크가 별로 나은 것도 없지만 통증은 심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오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서는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아파요. 진통제를 먹고 소염제를 먹고 시술을 받으면 좀 낫는 것 같지만 금방 아파집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없으면 병이 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통증은 심하고 잘 낫지 않고 이게 약해서 아픈 거기 때문에 소염제나 진통제나 시술로도 잘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요. 병원을 돌다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잘 낫지 않는다라고 오신 중년의 여성분들 중에는 이런 케이스가 대다수 포함됩니다. 평발 관절염. 평발을 들어보셨어요? 박지성 선수가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 어, 능력을 발휘하셨잖아요. 평발은 관절 자체가 물렁물렁합니다. 이게 발만 평발이 아니라 모든 관절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절보다 약하고 무른 편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은 관절 마디마디가 다 무르고 약하니까 이 관절에도 부담이 많이 생기고 특히 근육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이건 타고난 게 좀 크고요. 이렇게 평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심한 평발도 있지만 그냥 발만 봤을 때는 아치가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지만 실제로 걸을 때 보면 이렇게 푹푹 꺼지는 기능적인 평발도 있습니다. 팔꿈치를 딱 폈을 때 쭉 뻗은 게 아니라 더 꺾여버리는 180도 이상 꺾이는 분들, 무릎을 폈을 때 180도가 아니라 180도 이상 꺾이는 분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유연성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평발 관절형이 많은데요. 근육이 비교적 좋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로 발전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데 근육이 적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이 훨씬 쉽게 마모가 됩니다. 맷돌 갈리듯이 쉽게 마모가 돼서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고요. 육아를 하시다 보면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무게를 조금 드는 특히 이제 육아나 무거운 걸 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관절이 쉽게 아파서 테니스 엘보도 잘 생기고 그럽니다. 평발인 경우도 있지만 평발이 아니고 다른 관절들이 연한 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발도 기능적인 평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평발 관절형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요가 같은 걸 권하진 않습니다. 이미 관절이 너무 연해서 많이 꺾이기 때문에 본인은 요가를 잘하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요가가 오히려 더 과도하게 더 꺾게 만들기 때문에 요가보다는 등척성 운동, 코어 운동 이런 쪽을 더 권유합니다. 물론 많이 아팠을 때는 운동보다는 치료와 휴식을 권하고요. 인대가 강화가 돼야 이런 분들은 큰 근육 힘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가 강화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엎드려 뻗쳐 하는 자세처럼 플랭크 자세 같은 게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인대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릎이 180도 정도 이렇게 뻗친 사람과 그 이상 꺾어지는 분들. 당연히 관절에 생기는 부하는 많이 다르겠죠. 이런 분들은 많이 똑같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관절이 상해서 무릎 자체가 두꺼워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골골 80형. 예, 이런 분들 참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도 근육 부족형만큼 저희 한의원이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특히 50대 폐경 이후의 분들이 정말 많이 내원하십니다. 제가 디스크 체질이라는 걸 나누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는 디스크를 치료하고 재생하는 한약 위주로 썼다면 이런 분들은 그런 한약만 썼을 경우에는 배만 아프고 설사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럴 수 있고요.
체력이 약하고 회복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감기가 걸려도 금방 낫는 분들이 있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몇 개월씩 기침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회복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염제,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고요. 그렇다면 근육을 키우면 좋을까요? 물론 좋긴 합니다만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을 하더라도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더 몸만 아파지고 지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약해진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의사니까 보약을 씁니다. 보약을 써서, 그러니까 치료하는 한약을 씀과 동시에 보약을 항상 가미해서 쓰고요. 재밌지만 사상체질에서는 소음인 체질이 참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네, 골골팔심은 정말 많습니다. 병이 심해서 수술을 해도 아프고, 시술을 해도 아프고, 침을 맞아도 아프고, 봉침을 맞아도 아프고, 추나를 해도 아프고,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으면 골골팔십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병들은 이게 1기, 2기, 3기, 말기 이렇게 디스크 정도도 다 다릅니다. 원인은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이 있고요. 내부 요인에는 디스크 체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번에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